1차 하고서 지금 13일 됐거든요. 예. 그러면 2차를 지배렌체를 해야 되는데 언제가 좋은 건지, 빨리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더 있다 하는 게 좋은 건지. 2차 지베렐렌 처리는 1차 처리보다 훨씬 더 영향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2차 지베렐렌 처리를 할 때 아래쪽에서는 더클이나 풀맷을 조금 섞어서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2차 지베렐렌 처리할 때 더클이나 풀맷을 넣으면 포도도 거봉이나 똑같이 떫은 맛이 뒷맛이 나빠져요. 이게 포도에서 뒷맛이 나빠진다는 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우리가 질소 성분 아미노산 종류가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쨌든 떫은 맛이 많이 심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천안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지베렐렌 처리할 때 GA만 친다. 지베렐렌을 한 25ppm을 치는데 1차 처리에도 25ppm, 2차에도 25ppm이에요. 근데 1차 처리에 12.5ppm으로 반을 낮춰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지베렐렌의 농도는 의외로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영향은 좀 덜 끼치고요. 2차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3일 정도 됐으면 처리 적기가 맞고요. 한 10일 정도 쳐도 되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만개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꽃이 완전히 핀 시기인데 농가마다 다 개면이 좀 틀리기 때문에 10일에서 14일 정도까지 치면 좋고요. 근데 14일이 넘어가서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지베렐렌을 쳐도 별 효과가 없어져요. 한 3주 정도 막 그러니까 지베렐렌의 효과는 사실은 2차 처리도 조금 일찍 하면은 효과가 좋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부작용이 난다든지 알 크기도 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한 보통 2주 안에만 아니면 열흘 넘어서만 그 사이에 어떤 때나 처리해도 되는데 1차 처리보다는 2차 처리는 생각보다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처리하시면 되니까 큰 문제 없이 아무 때나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이 젖순 이거 다 잘라줘야 돼요? 이거 한번 잠깐. 이 젖순. 예. 네. 이거 젖순을 다 잘라줘야 돼요? 자, 그럴게요. 그 얘기도 드릴게요. 네. 우리가 부초락에서 여기서 나오는 젖순을 지금 자르는지에 대해서인데 저는 무거워져가지고 난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 포도잎의 생명력이 90일이라고 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120일 정도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오래되면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때쯤 여기 부초를 놔두면은 그 부초들은 조금 너리니까 이파리 역할을 좀 해주죠. 그러니까 가을쯤에 막 이파리가 놓쳤었을 때 이거는 붉게 물들어서 낙엽이 지려고 할 때 그때 여기 좀 쌩쌩하니까 그 역할을 좀 자식 덕을 좀 보자 해서 부초를 남겨놓는 건데 그래서 농가들한테 부초를 남겨주세요 했더니 일손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천안 지역은 여기 다 잘라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적심을 하면 과일도 커지고 송이도 커지는데 부초에 대한 영향은 있기는 있는데 일손을 없는 것보다 크게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지와 가지 사이가 충분히 햇빛이 이런 데는 지금 햇빛이 뻥하니 나와 있죠. 여기 부초를 놔둬서 몇 잎을 놔두는 거야. 이 열매가 달려있는 네 잎, 하나, 둘, 셋, 넷. 이 밑에 쪽에는 부초를 이만큼 잘라서 부초에 부초까지 이렇게 잘라서 kil러 놓으면 이파리가 꽉 차서 좋아요. 근데 이렇게 우거진 데는 부초를 다 제거해도 이파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초를 길러도 좋고 안 길러도 좋은데 천안 지역에서 보고 농가들 현실적인 상황을 보니까 부초를 안 기르는 쪽이 농가 입장에서 좋은 것 같아요. 부초를 안 길러도 되는데 대신에 이파리를 가을까지 충분히 건강하게 기를 자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수량을 많이 달지 말아야 하고요. 이파리가 오래 가려면 어느 정도 뿌리 힘이 좋고 수량이 충분히 받쳐줘야 돼요. 더 큰 문제는 녹균병 아시죠? 거북 녹균병 무서운 녹균병이나 갈반병이나 어떤 다른 병에 의해서 이파리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거북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8, 9월 달쯤 늦가을에 이파리를 확 놓쳐버리면 굉장히 크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동해 피해 받을 가능성이 있죠. 내년도 꽃눈도 이상해지죠. 발화도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이파리를 놓치지 않고 지금처럼 시설이 돼 있어서 비가림이 충분한 조건이라면 적심을 끝까지 해주시고 부추를 없애주는 쪽으로 하시고요. 노지재배에서 이파리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연맥 간의 거리가 충분하다 하시면
부초를 놔서 부초에서 부초를 놔가지고 그 부초가 이 열매로 양분을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끝쪽에는 부초가 나와도 느지막이 나오고 말아요. 8월 초나 8월 말쯤 되면 우리가 하지를 지나고 나면 날이 이렇게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포도도 아 겨울이 오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로 온도를 통해서 아이고 시끄러. 포도가 온도를 통해서 아 겨울이 오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포도는 햇빛을 보고서 아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늦어지면 어느 시기쯤 되면 포도나무가 막 자꾸 끝까지 안 나가잖아요. 나가는 속도가 점점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쯤 돼서 우리가 휴면이라고 하는데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시기쯤 되니까 이 뒤쪽은 부초를 많이 두고 싶어도 못 둬요. 자리에 한 잎 정도 두고 아래쪽은 부초잎을 조금 여유가 더 둘 시간이 나요. 그러니까 이쪽은 부초를 두면 둘 수 있고요. 그래서 부초를 기르면 좋긴 한데 일순이 많이 가고요. 일순이 가서 너무 힘드시면 가지를 조금 적당히 한두 눈을 더 뽑아가지고 부초를 없애고 재배하세요. 특히 비가림이나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냥 부초 없이 재배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대신 적당한 잎하고 과일하고 비율만 잘 되도록 하세요. 궁금하신가요? 아니 우리는 하우스인데 우선형이라 이 사람이 다니면 다 닭해 생기시다면은 지금 아직 현재는 애먹이라던데요. 거북 미창이 심어가지고 부초를 키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샤인마스카트의 특징이 그거예요. 햇빛이 부족한 데서 절대 자라는데 너무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북 1년 자라먹고 샤인 길러야지 하고 세놓고 2년 3년 후에 거북을 자르려고 보면 어디는 잘라도 되고 어디는 안 잘라도 되고 하면 나중에 더 손해나요. 어지간히 적당하시면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은 거북밭 밑에다 심어서 두 가지 다 생각하면 되게 손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샤인 자체가 햇빛을 많이 필요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원래 이쪽보다는 저기 사막기후처럼 비가 안 오는 지역에서 막 햇빛을 많이 받는 쪽에서 오히려 더 잘 적합하니까 그런 지역 기준이라면 어쨌든 햇빛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가지를 좀 위로 올려주시고요. 새로 신규로 개원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나무 밑에 심어서 관리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대목에다 접목한 게 많아요. 그것도 괜찮긴 한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늘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농가의 사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해주시는데 간단하게 그거예요. 이파리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었을 때 어느 정도 하늘이 조금씩 보일 정도는 해야지 너무 우거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도 되면 안 된다는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밭에 맞춰서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햇빛 잘 받게 하는 거 말고 내가 좀 몸이 좀 편해야겠다. 이거 내 나이도 지금 많으신데 그거 막 자꾸 막 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누가 뭐 물어보셨는데 꽃이 피고 며칠 지나서 저기 더 큰 저기 지베린 처리가 적당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개 후 3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시기를 꽃이 이 끄트머리까지 다 피시면 사실은 만개 1일이나 2일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루나 이틀 있다가 재배를 하셔도 되는데 이 끝까지 꽃이 다 피고 난 다음에 요 끝까지 다 피고 난 다음에 상황에 따라 틀린데 예 고맙습니다. 요 끝에까지 다 피고 나서 이틀이나 3일 원칙적으로는 요 끝이 피고 나서 하루나 이틀인데 나무 상태가 좋아가지고 수정이 잘 될 것 같은 나무는 이틀이나 3일 요 끝이 다 피고 났는데 수정이 조금 뭔가 불안하면 하루나 이틀 있다가 치시면 됩니다. 완전히 꽃이 피고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있다 하면 너무 쏟아 달라붙는다고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해야 돼 맞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쏟아지라고 좀 더. 근데 교육할 때 보면 누구는 일주일 후에 하라 그러고 누구는 3일 후에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일주일 후에 처리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안 속게 하는 모양이 나오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일주일씩 놔둬가지고 제 모양이 나오는 정도면은 중간중간에 알이 빠져요. 모양이 이상해져요. 물론 포도 송이 모양은 아주 좋게 안 해도 상관없다면 조금 늦어도 좋고요. 더 큰 문제는
지베렐렌 처리가 일주일 내지 8일 늦어지면 씨가 생깁니다. 특히 어린 나무 쪽에서는 이렇게 유목일 때는 지베렐렌을 제대로 잘 처리해도 종자가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근데 소비자들이 의외로 별것도 아닌 거지만 피 없는 포도라고 샀는데 안에 씨가 들어오면 심한 농가들은 전화 걸어서 욕해요. 아니 왜 씨 없는 포도라고 해놓고 씨가 잔뜩 들은 포도를 팔아요. 그래서 종자 지베렐렌을 처리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종자 개수는 많아집니다. 특히 지베렐렌 처리 시기는 그때그때 농가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고 세력이나 수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종자가 생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집니다. 특히 어린 나무 때는 더 심합니다. 이상 끝.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딱